자, 자본 기출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1번입니다. 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와 해당 계정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항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본 항목에서 자본 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자본 조정이겠죠? 자, 그럼 자본 조정에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니까 이거 잘못됐죠. 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자본 조정 항목이죠.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감자차손 자본 조정이고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자본 조정이니까 3번하고 4번도 올바르지 않죠. 자, 1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주식 배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주식 발행회사의 순자산의 변동이 없으며 순자산이라는 건 자본이에요.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수 및 단가만 조정한다. 자, 맞는 표현이죠. 그죠? 1번 맞는 표현이고요. 자, 왜 그러냐면 주식 배당 선언을 하게 되면 자, 우선은 대변에 있던 미처분 이익요금이 줄어들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잡았다가 이거를 주식을 발행해서 주게 되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없어지고 자본금이 늘어나니까 결국에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조정 항목인데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미처분 이익여금 자본이 줄고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느니까 전체 순자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1번은. 자, 2번 보겠습니다. 주식 발행회사의 입장에서는 배당 결의일에 미처분 이익여금이 감소한다. 그렇죠. 배당 결의일, 선언일에 미처분 이익여금이 차변에 줄게 되겠죠. 맞는 표현이죠. 주식의 주당 액면가액이 증가한다? 아니죠, 여러분. 자본이 줄고 자본이 그만큼 느는 거니까 자본 총계의 변화는 없습니다. 액면가액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틀린 것은 3번이네요. 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주식 발행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한다? 그렇죠. 자본금이 이렇게 증가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게 분계를 한번 이렇게 써보시고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분계를 써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3번입니다. 자, 다음 중 아래 자료에 거래로 변동이 있는 자본 항목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주한국은 자기 주식 300주를 한 주당 600원에 취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300주 곱하기 600원 하게 되면 18만 원만큼 자기 주식을 차변에 취득한 겁니다. 맞죠? 자, 200주는 한 주당 500원에 매각했대요. 자기 주식을. 자, 그러면 200주 곱하기 500원이면 현금 10만 원 들어오고 자기 주식 12만 원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한 주당 600원에 취득을 했으니까 12만 원이 없어지고 2만 원만큼은 뭐예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약자로 그냥 썼습니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 이건 자본 조정 항목이죠. 자, 나머지 100주는 소각했대요. 그럼 자기 주식 나머지 18만 원에서 12만 원 없어졌고 나머지 6만 원 대변으로 감소시키고요. 소각을 하게 되면 차변에 뭐가 줄죠? 그렇죠. 자본금이 줄어들겠죠. 자본금은 액면 금액이니까 100주에 500원이면 5만 원. 그럼 만 원만큼은 뭐예요, 여러분? 감자 차손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찾는 건데 자, 변동이 있는 자본 항목끼리 묶은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변동이 있는 것은 자본금이 5만 원만큼 줄었으니까 자본금이 줄어들 거고요. 그쵸? 그리고 자본 조정은 자, 자기 주식 자본 조정이죠. 그럼 대변에 18만 원만큼 자기 주식 자본 조정이 줄었고 차변에 18만 원 있으니까 다시 이거 또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 주식이 18만 원 차변에 있고 대변에 18만 원 없어졌으니까 자기 주식은 어차피 어, 전체 총계에는 변동이 없고요. 다만 이제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감자차손, 이건 자본 조정이니까 자본 조정이 궁극적으로 3만 원이 줄어들게 되네요. 그죠? 자, 자기 주식도 자본 조정,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자본 조정, 감자차손도 자본 조정, 대변의 자기 주식도 자본 조정, 이것도 자본 조정. 그러니까
자본 항목, 자본 조정 항목이 지금 대변에 18만원이고 차변에 18만원, 2만원, 5만원이니까 7만원이 자본 조정이 줄겠죠. 변동이 있죠. 그죠? 자본 조정 변동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자본 잉여금은 전혀 없잖아요. 자본 잉여금은 전혀 없고요. 자본 잉여금 전혀 없고, 여기 보시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도 없죠. 이렇게. 그래서 답이 3번이 될 수밖에 없죠. 3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보통주 500주를 한 주당 50만원에 신규 발행하여 증자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고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하겠죠. 그럼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거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정기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우리 분기를 어떻게 하죠, 여러분? 자, 그러면 차변에 미처분 이익여금 자본이 줄고요.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가 잡히니까 자본이 줄어들게 되겠죠. 영향을 미치는 거 맞죠? 자, 영업부에서 사용할 비품 150만원을 구입하고 현금 지급했다. 그럼 차변의 비품 자산이 150이 증가하고 대변의 현금 자산 150이 감소하니까 자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답이 3번이다 라는 거예요. 분기를 써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4번은 왜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상여금 200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상여금이라는 비용이 발생했고요.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당기순이익, 즉 이익여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익여금이라는 자본이 감소하게 되겠네요.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맞죠.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자본 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하면, 자, 자본 잉여금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 잉여금이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도 자본 잉여금이에요. 이무적립금은 이익 잉여금으로 구분되는 거니까 이건 아니죠.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이익이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익준비금도 이익 잉여금에 구분되는 거죠. 감자차익은 자본 잉여금이니까 요 부입표 체크한 세 가지죠. 50만원, 100만원, 70만원. 그럼 얼마인가요? 220만원이 자본 잉여금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6번입니다. 자, 다음 중 재무 상태표상의 자본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기 주식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하고 이를 처분할 때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본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맞는 표현이죠. 자, 감자차손은 감자차익과 우선 상기하고, 자, 남은 잔액을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한다. 자, 감자차손은 자본 잉여금인가요, 여러분? 감자차손은 자본 잉여금이 아니라 자본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자, 감자차손이 생기면 감자차익이 있으면 우선 상기한다 맞고요. 그러고도 차변에 부족하면 감자차손으로 하는 거 맞지만 이 감자차손은 자본 잉여금이 아니라, 그렇죠, 자본 조정 항목이니까 2번이 잘못됐습니다. 표현이. 자, 3번과 4번은 맞는 표현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자본잉여금은 무상증자를 위해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경우에 사용되기도 한다. 그렇죠? 우리가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차변의 자본잉여금이 줄고 대변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니까 맞는 표현입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우선 상기하고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에, 자, 우리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어디로 구분이 돼요? 그렇죠. 자본 조정으로 분류한다. 맞는 표현이죠. 자, 감자차손은 자본 잉여금이 아니라 자본 조정이라는 거. 2번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7번에 보니까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부채와 자본의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부채와 자본의 표시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채무는 보고기간 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하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자, 이걸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돼야 하는 채무는 보고기간 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 이거를 재무상태표일 후 발생 사건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2월 31일 보고기간 말 하고 이 보고기간 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승인되는 날, 요 FS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재무제표를 우리가 FS라고 불러요. 재무제표가 승인되는 그 시점 사이에 발생된 요 사건을 우리가 보고기간 후 사건 뭐 또는 재무상태표일 후 발생 사건 이렇게 부르는데, 자, 여기 보시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돼야 되는 채무는 보고기간 종료일과 이 재무제표가 확정된 날 사이 요 기간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하기로 이때 가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보고기간 말 시점에서는 1년 이내에 상환하는 거였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우리는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거니까, 자, 요 사이에 1년을 초과해서 상환하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건 유동부채로 분류를 해야죠. 이 시점에서는 유동부채였으니까. 이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는 재무 상태표를 보고 하는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건 맞는 표현이고요. 답이 2번이었는데, 자, 2번 보겠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채무는 기존의 차입 약정에 따라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러한 의도가 있음에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채무지만 보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해서 상환할 수 있고, 그러한 의도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도가 있대요. 중요한 거는 그러한 의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1년 이후에 상환하는 거니까 이때에는 유동부채가 아니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기업에서. 그럼 당연히 1년 이후에 상환하는 거니까 유동부채가 아니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주식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해서 표시한다는 거. 자,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 의무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맞죠? 우리가 법정적립금, 의무적립금, 나머지 미처분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이 났다 그러면 미처리 결손금으로 자본에서 차감적으로 표시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 확연히 옳지 않죠. 의도가 있다. 1년 이후에 상환할 의도가 있다 그러면, 그리고 차입 약정이 그대로 있고 그러면 당연히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는 거. 자, 8번입니다. 자,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노객,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다. 맞죠? 이익준비금은 여러분 이익잉여금에 속하는 것이지 자본잉여금이 아니죠. 답이 2번이었습니다.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조정에 속한다. 맞고요. 주식 배당이 진행되더라도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줄고 대변에 자본금이 느는 거니까 자본 총계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했었죠. 4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본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자기 주식,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이건 대표적인 자본 조정 개정 과목이고요.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은 뭐예요? 그렇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의 개정 과목이죠. 그래서 답이 4번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0번입니다. 자,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자본의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금은 우리가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구분해서 표시합니다. 보통주는 표준이 되는 일반적 주식이고요. 우선주는 특정 우선권이 부여된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분이 됩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2번. 자,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그 외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등과 같은 나머지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해서 표시한다. 맞습니다. 자본 조정 중에 자기 주식은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자본 조정 중에 자기 주식은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한다는 거. 자, 그럼 답이 4번인 것 같은데, 그죠? 옳지 않은 것은이니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법정적립금, 의무적립금은 뭐죠, 여러분? 이거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에 대한 내용이죠. 4번이 확실하게 옳지 않습니다. 10번의 답은 4번이고요. 자, 1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주식회사 거성의 24년도 1월 1일 자본금이 4천, 주식수는 4만 주, 한 주당 액면가액 1,000원 이었는데, 자, 24년도 8월 1일 날 900원의 만주를 유상증자하였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우선 900만 원의 현금이 들어오고 대변의 자본금은 항상 무슨 금액으로? 그렇죠. 액면 금액으로 표시가 되죠. 자, 그러면 대변의 자본금은 얼마겠어요, 여러분? 자, 만주에 1,000원이니까 1,000만 원이죠. 그럼 차변의 100만 원만큼은 그렇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기록이 될 거예요. 그러면 24년도 말에 기말 자본금은 얼마일까요? 자, 지금 자본금이 4천이 있고, 자, 주식 만주를 발행했기 때문에 자본금은 항상 액면 금액으로 기록되니까 한 주당 1,000원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자본금이 추가될 거니까, 기말의 자본금은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4천에서 1,000만 원이 추가되면 5천만 원이 되겠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12번입니다.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본은 기업 경영활동으로부터의 손실 및 소유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한 주주지분 감소액을 차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자,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단기 순손실이 나서 자, 우리가 이익잉여금이 줄었어요. 그리고 소유자에 대해서 배당을 지급을 해서 이익잉여금이 줄었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는 게 맞고요. 예,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자, 이익잉여금, 결손금. 자, 처분으로 상각되지 않은 주식 이익잉여금으로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상각되지 않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향후 발생하는 주식 발행 초과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맞는 표현이죠, 여러분. 그죠? 자, 우리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이익잉여금으로 우리가 상각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요, 여러분. 회사가 자, 만약에 액면 5,000원짜리 주식을 5,000원짜리 주식을 4,900원에 할인 발행했다라고 하게 되면요. 대변의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5,000원으로 기록이 되고요. 자, 이걸 뭐 4,100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900원만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 주주가 기업에 최소한 5,000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5,000원보다 낮게 투자를 한 거니까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나중에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에서 상각하게 되어 있어요. 이익잉여금으로 상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익잉여금으로 상각되지 않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혹시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이 되면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우선 상계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이렇게 자, 이 표현도 당연히 맞는 표현이죠. 자, 기업이 현물을 제공받고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제공받은 현물의 공정가치를 주식의 발행 금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지분 상품을 발행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거래 비용과 중도 포기한 자본거래 비용은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주식 할인 발행 차감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아주 지엽적인 내용이긴 한데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 비용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 비용은 주식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손익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요거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 비용, 자본거래를 포기한 거니까 이건 그냥 우리가 단기 손익으로 인식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지금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번의 답은 4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 13번입니다. 자,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입장에서 주식 배당을 하는 경우 다음 중 어떤 효과로 적절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주식 배당을 하면 분계 패턴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자, 우리가 주식을 배당하게 되면 주식 배당 선언일 날에 대변했던 미처분 이익여금이 줄고 아직 주식을 교부하지 않았으니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자본 조정으로 처리하시고요. 자,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주식 배정을 하게 되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줄고요. 주식을 발행해서 준 거니까 자본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2번이 맞죠. 자본금은 증가하죠. 이렇게 자본금은 증가하고 이익여금은 감소하죠. 어차피 미교부 주식배당금은 잠깐 자본 조정으로 잡혔다가 없어질 거니까 결국에 이익여금이 줄고 자본금이 늘어나는, 하지만 전체 자본 총계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익여금도 자본, 자본금도 자본이니까 자본 총계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 답은 2번이죠.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이익여금은 감소한다가 맞는 겁니다. 자본 총액이 주식 배당만큼 감소하며, 아니죠, 여러분. 이익여금 자본이 100원 줄고 자본이 100원 느니까 자본 총액에는 변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본 항목 간의 변동이 없다? 아니죠, 여러분. 이익여금이 줄고 자본금이 느는 거니까 항목 간의 변동이 있죠. 이거 잘못됐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13번의 답은 올바른 그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2번. 13번의 답은 2번. 자, 14번입니다. 자, 다음 중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무상태표상의 자본 조정에는 감자차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기 주식이 포함된다. 맞죠? 맞는 표현이죠.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액면가액을 자기 주식의 감옥으로 하여 자본 조정을 처리한다? 아니죠, 여러분. 자, 우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원가를 자기 주식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액면 금액이 아니라. 액면 5천원짜리지만 내가 6천원에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럼 6천원이 당연히 자기 주식으로 해서 취득 원가로 잡히는 거죠. 액면 금액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 원가를 반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번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되겠고요. 자, 3번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발생한 경우 자본 조정의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의 범위 내에서 그렇죠. 상계를 하고 미상계된 잔액은 자본잉여금,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맞는 표현이죠. 3번도. 자, 그럼 14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 자,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요. 벌써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죠.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액면 금액을 자기 주식의 취득원가로 하는 게 아니라 취득한 금액을 자기 주식의 감옥으로 해서 자본 조정으로 처리하는 거죠. 액면 금액을 우리가 취득하는 금액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4번 지문은 자기 주식 소각 시에 취득원가가 액면 금액보다 작은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자기 주식을 100원에 취득했었는데 이걸 소각하고 자본금이 액면 500원이라고 칠게요. 그럼 이렇게 액면 금액보다 요 취득원가가 작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가 떠요? 그렇죠. 감자차익이라는 자본 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15번은 이익잉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답은 3번이었어요. 여러분. 자, 이익준비금은 상법 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법정적립금으로 자, 현금 배당, 즉 금전 배당을 하는 경우 이익준비금이 자본 총액이 아니고요.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최소 10%를 적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본 총액의 2분의 1이 아니라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4번은요. 이익여금 처분기한서는 미처분 이익여금, 의무적립금 이입하는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또 이익여금 처분액, 또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맞죠? 맞는 표현입니다. 자, 15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자, 1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말 자본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만주를 한 주당 12,000원에 증자했다. 근데 한 주당 액면 금액이 10,000원이었대요.
그럼 우리는 지금 기말 자본금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자본금에 대한 것만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6번은 분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자본금을 물어봤어요. 기말 자본금. 그쵸? 자, 4번은 전기말, 기초의 자본금이 3천이 있었고요. 3천이 있었고요. 자, 1번에 만주를 12,000원에 발행했는데, 그쵸? 그런데 한 주당 액면 금액이 10,000원입니다. 그러면 1억이 자본금으로 잡히겠죠. 그러면 자본금은 1억이에요. 그죠? 1억이에요. 자본금은 지금 1억으로 1번에서 우리가 분기가 될 거예요. 우리 자본금만 구하면 되니까. 그죠? 자본금은 1억. 자본금의 숫자만 한번 써볼게요. 1억. 자, 근데 2번에 보니까 자본 잉여금 1,000만 원을 무상증자했다. 무상증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변했던 자본 잉여금이 차변으로 대변의 자본금으로 이게 전입이 되는 거니까 1,000만 원만큼 자본금이 늘어났겠네요. 대변에. 그렇죠? 자, 3번에 이익여금 1,000만 원을 재원으로 해서 30%는 현금 배당이고 70%는 주식 배당이에요, 여러분. 그럼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변에 미처분 이익여금이 줄고 대변에 자본금이 늘죠. 그러면 이 1,000만 원 중에 70%니까 그렇죠. 700만 원은 자본금이 늘 거예요. 자, 그리고 전기에 3천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가 돼 있을까요? 1억, 1,000만 원, 700만 원, 3천만 원까지 하면 1억 4,700만 원이 기말 자본금으로 남아 있겠죠. 그래서 분기를 통해서 자본이 아니라 자본금이에요. 그래서 자본금이 얼마가 들어갈지를 분기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 1번이 답이었고요. 자, 17번입니다. 자, 다음에 자본 거래를 바탕으로 자기 주식 100주를 한 주당 8,000원에 처분한 경우 재무상태표 상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의 잔액이 얼마냐 이렇게 지금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분계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또 도움이 됩니다. 자, 이걸 분계를 한번 써보면 여러분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자, 다음에 자본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자기 주식 100주를 한 주당 8만 원에 처분하면 800만 원의 현금 등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주식의 한 주당 취득가액은 5만 원이니까 100주 하게 되면 500만 원의 자기 주식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맞을 텐데 기존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100만 원이 있으니까 그걸 우선 상기하고 그러고도 부족한 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의 잔액은 얼마겠어요? 그렇죠. 200만 원이 잔액이 남겠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17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자, 18번입니다. 자, 다음 중 아래 이익여금 처분계약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 여기 보니까 8기 2025년도고요. 그렇죠? 자, 쭉 내용이 나와 있고 25년도 정기 오류 수정사항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중대한 오류에 해당이 된다. 중대한 오류에 해당이 되면 이걸 이익요금으로 수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익요금으로. 그렇죠? 자, 이익요금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니까 중대한 오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익요금에 반영을 한 거니까 1번도 올바른 표현이죠. 그죠? 옳지 않는 걸 찾는 건데 지금. 자, 그 다음에 3번부터 읽어볼게요. 자, B의 이익여금 처분액 총액은 3,800이다. 자, 요 B죠. 자, 이익여금 처분금액, 요 금액이 3,800이다. 맞죠? 왜 맞을까요? 자,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액에 자, 상법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적립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금 배당이 3,000이면 자, 요 A에 들어갈 금액은 최소한 금액이 얼마겠어요? 그렇죠. 최소 10%니까 300만 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요거까지 고려하게 되면 요 처분 금액은 얼마가 돼요? 그렇죠. B는 3,800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요
비이익여금 처분 총액은 3,800이다. 맞는 표현이죠. 재무상태표상의 주식 발행 초과금은 없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기존의 주식 발행 초과금을 상기하고도 남은 거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은 없는 게 맞죠.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이익여금으로 상각을 했다는 것은 주식 발행 초과금은 없겠죠. 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상각이 됐다는 것은, 자, 주식 발행 초과했을 때,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었고, 주식 할인 발행됐을 때 주식 발행 초과금을 우선 상기하고, 그러고도 부족한 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한 거니까, 그 차변했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이익여금으로 상각했다라는 것은 주식 발행 초과금을 얻겠죠, 잔액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틀린 것은 2번인데, 25년도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1억 800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25년도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6천이잖아요, 지금. 그쵸? 6천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잘못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답은 2번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자, 19번입니다. 자, 다음 중 일반 기업회 기준상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입니다. 기업이 현물을 제공받고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공받은 현물의 공정가치가 주식의 발행금액이 된다라고 설명드렸었죠. 현물의 공정가치를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한다. 맞는 표현이죠. 옳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3번부터 볼게요. 청약기일이 경과된 신주 청약 증거금은 신주 납입액으로 충당될 금액을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하며 주식을 발행하는 시점에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요 문구는 요 붕괴로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신주 청약 증거금이라는 게 뭐냐면, 청약을 받아서 주식 발행 대금을, 주식 청약을 받아서, 어, 계약금을 먼저 받고, 그리고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면서 바로 납입대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우선 계약금을 받은 거예요. 주주한테.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금이 들어오고 요 청약 증거금이라고 해서 신주 청약 증거금이라고 해서 요 계정 과목은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를 해요. 자본 조정. 그렇게 했다가 주식을 발행해서 주게 되면 신주 청약 증거금은 없어지고요. 주식 발행했으니까 자본금은 액면금액으로 들어가고 또 이게 액면금액 초과했다면 주식 발행 초과금 이런 식의 회계 처리가 나오겠죠.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청약기일에 경과된 신주 청약 증거금은 신주 납입액으로 자본 조정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자본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과 같은 자본 잉여금으로 이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번 표현도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부터 볼까요? 자,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여 기존의 주주에게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액면금액을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합니다. 자, 우리가 주식 어, 무상주를 주는 경우에 액면금액을 발행금액으로 한다는 거 이것도 하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19번의 답은 2번이었는데 자, 옳지 않은 게 2번이었는데 한번 왜 그런지 볼게요. 지분 상품을 발행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록비 및 기타 규제 관련 수수료, 법률 및 회계 자문 수수료, 주권 인쇄비 및 인지세와 같은 여러 가지 비용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을 하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지분 상품을 발행한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자본 거래와 관련된 이렇게 주식 발행비는 별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발행 금액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발행 금액에서 차감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할증 발행됐다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차감되는 거고 할인 발행됐다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하는 거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신주 발행비는 별도의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발행 금액에서 차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이건 잘못했죠. 19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20번입니다.
다음은 기말 자본의 일부분이다.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자본 항목과 그 금액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감자 차익. 자, 우선은 자본금은 자본금은 여기 보니까 보통주 자본금하고 우선주 자본금 1,500 맞죠? 자본금은 우리가 크게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으로 구분하니까 자본금은 1,500만 원 맞고요. 그렇죠? 자, 자본잉여금 한번 밑줄 쳐볼까요? 자본잉여금. 감자 차익도 자본잉여금, 자기주식 처분이익도 자본잉여금.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매도가치권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이익이고 이익 의무적립금은 이익잉여금이고 자, 이익준비금도 이익잉여금이고 미교부 주식배당금은 자본 조정이죠. 그러면 자본잉여금 150만 원 맞네요. 그죠?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150이다. 자, 이익잉여금 한번 밑줄 쳐볼까요? 자, 이익잉여금이 어디 있죠? 이익준비금도 이익잉여금, 의무적립금도 이익잉여금, 그렇죠? 150만 원 맞네요. 맞죠? 자본 조정이 30이다? 자, 자본 조정이 뭐가 있을까요? 자, 색깔 한번 달리해서 해볼게요. 자본 조정. 자, 자본 조정은 여기 있네요. 미교부 주식배당금 300이네요. 30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지금 틀린 것은 3번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20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21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자본금은 법정 자본금으로 발행 주식수의 액면 금액을 곱해서 계산한다. 맞죠?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렇죠.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해서 자본 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맞는 표현이죠. 자본 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맞는 표현이죠. 이것도. 자, 증자. 뭐 있어요, 여러분?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 감자 차익, 자본잉여금. 그렇죠?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본잉여금. 이렇게 주주와의 거래, 즉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 자본잉여금 맞죠? 자, 3번입니다. 주식 배당은 미처분 이익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거 당연히 맞죠? 네. 자, 4번인데요. 이익여금 처분기한서에 표시된 배당은 재무상태표의 부채로 인식한다? 여러분 이거 제가 강조했던 건데 앞에서 이론 강의할 때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상에 표시된 그 배당은 현금 배당이나 주식 배당이나 이런 처분 금액은 12월 30일의 시점에서는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재무상태표에는 인식되지 않죠. 그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재무상태표는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니까 처분 전 이익여금이 반영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처분에 대한 건 반영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부채로 인식하지 않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자, 틀린 것은 4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본과 관련된 문제를 21문제 정도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자본은 또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풀어봤던 걸 반복해서 이렇게 읽어보시는 것도 또 학습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